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든지 저기 계시는 우리 독립기념관장이나 역사 교육기관에 전부 다 뉴라이트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광복절마저 두 조각 양분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독립기념관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사실 제가 우리 옆에 아세요? 네, 몇 번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한 번도 안 가셨죠. 그런데 보훈부나 독립기념관이 대체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누가 제대로 이렇게 기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안 간 독립기념관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잠시 전에 우리 김용만 의원님이 이 가칭 국내민족 독립운동관에 이 예산과 절차를 다 어기면서까지 건립하려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왜 이걸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좀 밝혀드릴게요. PT 좀 보여주시죠. 올해 3월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경축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의 흐름을 국제 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섰던 실천가들이 있다.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광범위하게 기리겠다는 건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한다든지 저기 계시는 우리 독립기념관장이나 역사 교육기관에 전부 다 뉴라이트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광복절마저 두 조각 양분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독립기념관에 몇 번 가보셨어요? 사실 제가 우리 옆에 아세요? 네, 몇 번 가셨어요?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한 번도 안 있는데 가셨죠. 그런데 보훈부나 독립기념관이 대체 어떤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누가 제대로 이렇게 기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안 간 독립기념관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PT 보여주시죠. 이 문제가 되자 우리 보훈부에서는 제2독립기념관이 아니라 교육, 문화, 계몽, 학생운동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장관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석 관장님이 용역을 하셨어요.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재조명을 선양하겠다. 여기 보면 항일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화운동, 계몽운동, 학생운동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소략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 용역은 2억 원짜리인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들은 다 이미 규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일환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이 용역의 일환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된 건데 보시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중국 좌파의 역사 왜곡,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적 중요성이 흠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이나 건국과는 무관한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신 얘기들이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결국 저런 용역을 통해서 이 국내 민족 독립운동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고 우리 장관님, 안익태 선생, 김성수 씨, 김환란, 조두남, 고한경, 이응열 씨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어떤 걸까요? 예. 안익태, 김성수, 김환란, 조두남, 고한경, 이응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네, 친일 논란에 친일인명사전에 교육, 문화, 계몽 운동의 계열로 현재 기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친일인명사전에 교육, 문화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총 273명이고요. 다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김영석 관장의 블로그에 바로 이런 인물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독립운동가로서 기념되지 못했다라고 우리 김영석 관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그런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독립운동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겠다. 이런 부분을 계속 주창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다음 PT를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흐름입니다. 대통령은 3.1운동을 통해서 3.1운동 경축사에서 합당한 평가를 하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의 용역이 발주가 되고 김영석 관장이 갑자기 독립운동가로 임명이 되고 갑자기 예산과 절차법에도 어긋난 국내 민족 독립운동관이라고 하는 이런 회개한 갑자기 기념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회로 제출된 겁니다. 다음 PT 하나 보시죠. 우리 김영석 관장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키워드, 교육문화뿐만 아니라 국제정세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고 1분만 더 주시죠. 네,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이렇게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칭 국내 민족 독립운동관이라고 하면서 그런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갑자기 졸속으로 저 기념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 중인 게 우리 보훈부고, 많은 국민들은 결국 이거는 친일파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이승만과 같은 사람들을 결국 기념하기 위해서 뉴라이트 기념관을, 윤석열표 뉴라이트 기념관을 또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 같은 분도 결국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부터 막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장관님 답변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의 그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민족 그 독립운동 기념 그런 독립운동가라기보다 주로 해외에서 하신 분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되는 이 독립운동 기념관의 경우에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을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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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해올 때 완벽하게 계획하고 했다고 보기보다는 광복 80주년 사업으로서 다양한 걸 하면서 수렴된 그런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